안녕하세요. 덕원여고 신입생 여러분들, 덕원여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로진학 부장 김상근 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은요, 중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학생부 만든 거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학생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학생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배부된 자료를 3년 동안 꾸준히 보면서 여러분들 탐구 활동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여러분 처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긴 한데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덕원여고 오신 걸 행운으로 여시고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만의 장점을 가지고 해 나가면 이게 여러분들의 입시에서 새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고교학점제 포인트는 교과 세특 분량이 학기제로 변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량이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2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9등급에서 성적이 내신이 5등급으로 바뀝니다. 9에서 5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등급당 인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폭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만 인서울을 꿈꾸는 친구들이라면은 숫자 2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인서울에서 이제 마지노선은 2등급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과목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점은 이 9에서 5로 바뀌는 부담의 완화라는 측면과는 대비되는 측면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신 부담 자체가 완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강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기제로 가기 때문에 과목 수가 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도 많아집니다.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들을 건지 고민을 해보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선원 수행 평가가 확대가 됩니다. 특히 수행평가도 많이 확대가 되고요. 수행평가명과 수행평가 비율도 대학에 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수행평가의 중요성도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에서 2028 대입 전형도요,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변화는 내년 5월 달에 각 대학들이 발표하는 전형 요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신 상대 평가가 5등급으로 바뀌고요. 적용 과목이 확대화됩니다. 플러스적인 면과 마이너스적인 면이 모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에서 5로 바뀌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신의 위력은 현재보다는 조금 약화되긴 하지만 숫자 2라고 하는 이 2의 상징성은 더 강화됐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내신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역시 변화를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수능은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통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사실상 문과와 이과가 사라진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전에 비해서 자연계열의 이 학습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계열을 지망한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급부로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학 전형 요소의 변화는 필수죠. 이전까지는 교과 전형은 내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과 학생부, 정시는 수능, 이 포인트들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이 내신 전형의 변화와 학생부의 증가, 그리고 수능의 변화로 인해서 수시는 내신과 학생부 수능을 모두 챙겨야 되고요. 정시에서도 수능 플러스 내신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내신도 챙겨야 되고 학생부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학습량을 따지면 이전의 선배들보다는 부담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역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숫자로 대표되는 내신과 수능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신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요. 수능은 학교 수업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능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부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요 설명에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학생부를 채우는 방식들을 잘 고민해 가면서 1학기 학생부를 어떻게 채울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탐구활동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탐구활동이라고 하면은 이 보고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많은 선배들은 탐구활동 하면은 보고서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학생부가 가득 찬 학생부를 가진 친구들은 학종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탐구활동은 보고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탐구활동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잘 연계가 되고 유기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부에는 보고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단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채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구성을 하는 역량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구활동은 학생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면 나의 학생부는 좋아질 거야. 결코 아닙니다. 활동 중요합니다. 이 활동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분들 탐구활동이 확장이 돼 가는데 핵심은 탐구활동입니다. 활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활동은 탐구활동을 하기 위한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으로 채워져 있는 학생부는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대학으로의 입학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활동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그에 걸맞는 연계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연계활동은 바로 지금부터 말하게 될 탐구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활동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탐구활동의 시작은 두 글자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질문의 스타팅 포인트가 독서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될 수도 있고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질문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탐구활동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질문을 뽑아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구활동은요. 이렇게 발생한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삼체 소설이라는 걸 읽어보신 친구들이 있나요?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삼체 문제는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체 문제는 행성과 관련된 공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은 전통적인 물리학 연구인 아이작 뉴턴의 연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관심이 왔던 친구라면은 삼체 소설을 읽다가 홀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모든 인간관계는 홀수로 시작하지만 짝수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인간관계의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삼체 소설을 읽었지만 어떤 친구는 물리학 이론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탐구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특히 사소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에서 일상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이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물론 갑자기 하라 그러면 하기 힘듭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정말로 젊은 연인들이 와서 놀고 있고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저 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린이들이 쓰는 이 머리띠를 쓰고 굉장히 즐겁게 놀이공원을 산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노는 놀이공원에 오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평상시에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령화 사회로 인해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친구는 관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고령화 사회가 진짜 안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친구는 집에 와서 논문 분석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해서 신체적 제한이 없는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친구는 이 똑같은 광경을 보고 나이가 드는 것과 행복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질문을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 어려워 보이십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탐구 활동은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시행착오는 1학년에 국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하는 탐구 활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활동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탐구 활동은 동기나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동기와 계기를 학교 활동이나 수업, 독서에서 찾으면 더 좋겠죠? 자, 꾸준히 질문을 하고 독서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탐구 활동에 결의가 생기겠죠? 그러면 결의에서 멈추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큰 주제를 찾아야 되고요. 그 주제를 토픽으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양한 뉴스 검색을 하고요. 이 뉴스 검색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야겠죠? 스크랩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심이 있는 뉴스가 검색이 되면은 주제를 좁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쳐보세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수많은 논문들이 뜨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관심이 가는 논문을 읽어보시고요. 이와 연관된 독서 활동으로 심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느 반 정도 한 거예요. 이제는 이를 형식을 갖춘 보고서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맞추면 여러분들 탐구 활동이 끝나게 된 걸까요?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무엇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이어서 후속 활동으로 이어져야겠죠. 서울시립대는 여러분들의 탐구 활동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학생부에서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탐구했는가? 즉 동기를 알고 싶어 해요. 어떻게 탐구했는가? 여러분들 탐구 과정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탐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 피드백에 따라서 무엇을 더 해봤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탐구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죠. 물론 이 탐구 활동의 내용에 해당하는 what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요즘 학생부를 보면은 이 what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교수님일 수도 있고 이미 수백, 수천 명의 학생부를 본 입학사정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본 학생부에 여러분들이 하는 주제가 여러분 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매년 비슷한 주제 학생부를 이분들은 수백, 수천, 심한 경우에는 수만 건까지 보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what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what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냈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어떤 탐구 과정을 필요로 했는지를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what보다는 이 how라고 하는 과정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평가하는 분들의 원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보고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 여러분들 분명히 책이라던가 기사, 논문, 영상 등을 참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발표됐을 거고요. 이에 좀 부족함을 느낀 친구들은 좀 더 많은 혹은 깊은 수준의 후속 조사 활동을 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이론적인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깨달은 점을 실천할 수도 있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친구와 보고서의 내용만 딸랑 기재되어 있는 친구,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에 하면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탐구 활동은 5번의 보고서, 3번의 발표 활동만 있는 탐구 활동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탐구활동, 즉 소위 얘기하는 프로젝트화된 탐구활동이 학생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생부의 기록입니다. 이 정도만 써도 대단하네, 충분히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학생부로 꽉 차 있는 학생의 학생부,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도 이만큼 쓴다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다? 그 얘기인즉슨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단순화된 발표 혹은 보고서의 내용만 있는 학생부보다는 선생님이 방금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탐구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학생부, 즉 지금 보고 있는 이 학생부가 훨씬 더 좋은 학생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본질은 똑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연구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서는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친구가 읽은 책이 연구 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 연구를 마치고 여기서 받은 피드백을 실제 적용하는 캠페인 활동까지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학생부예요.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이 들어있는 학생부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1학년 때부터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당연히 이러한 수준의 탐구 활동은 학기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what보다 how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what도 무시할 수 없는 핵심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어려운 주제부터 가는 게 좋냐? 그건 또 전략적인 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100점을 맞아버리면 이 친구의 다음 행보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지만 인정을 받게 돼요. 하지만 70, 90, 100점을 맞게 된다면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어렵다고 좋은 주제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활동에서 굉장히 멋진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육대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체육대회와 관련되어 있는 학생부는 리더십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그러한 리더십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체육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체육대회에서 본 한 가지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계시키는 활동을 해 나가는 게 좋고요. 이러한 예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은 기회입니다. 즉 무슨 기회냐? 시행착오가 허용되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메디컬을 가고 싶다고 해서 1학년의 내용들을 다 메디컬로 안 써도 돼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해서 내가 1학년 때 디자인이라던가 혹은 이공계, AI 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이 이공계든 자연계든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철학, 인문, 자연, 공학,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1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하면 물론 유리하긴 하겠죠. 여러분들은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1학년 때는 한 가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뿌려놓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럼 많이 해봐야지 A라는 방식이 좋은지 B라는 방식이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시행착오도 1학년 때는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탐구활동 한 세트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1학년 때 수많은 시행착오는 결국에 2학년 때 정말로 멋들어진 학생부를 만들기 위한 전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의 핵심은 3학년이 아니에요. 진짜 대학들이 주목하는 학년은 2학년입니다. 2학년이 좋지 않으면 3학년에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어떤 수준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결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2학년 때가 좋아야 됩니다.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의 전공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1학년 때와는 조금 더 깊은 주제로 탐구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충분한 연습, 시행착오를 해봐야겠죠. 특히 여러분들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탐구 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학년 때는요.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들은 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3학년 선배들도요.
졸업한 선배들도 3학년 때는 어느 정도 다 깨달아요. 이렇게 탐구 활동이 세트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요. 주제 선정도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이런 걸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아쉽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행운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학년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3학년의 탐구 활동에서의 차별화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2학년 때 그 충분히 연습한 노력을요 꼭 피우길 바랍니다. 자, 요 세 가지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학년은 시작, 시행착오, 연습이라는 키워드라는 거, 2학년은 핵심, 탄탄, 실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3학년은 정수, 정수가 뭡니까? 정말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중에 핵심이 정수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최고 수준의 학생부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단순한 요약은 별로예요. 왜? 단순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왓으로 가득 차 있는 학생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단순 요약이 좋지 않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든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쓰든 기본적인 보고서의 틀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에 대한 요약 활동입니다. 요약 활동이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AI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고 요약해줘라고 하면 아주 멋지게 요약해줍니다. 그런 거로 채워져 있는 거 5분만 품을 파면 나오는 보고서 과연 대학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대학들은 그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탐구활동이 진행되는 how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 요약이 아니라 이렇게 요약하고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도 해야 됩니다. 분석도 해야 돼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고서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여러분들 관점, 견해, 제안, 주장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공계라면 이렇게 이론적인 면을 공부한 다음에는 실험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인문계열 쪽으로 가고 싶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적용된 실제 사례에 대한 실천, 예를 들어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순 요약은 별로예요. 왓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how를 보여주고 싶어도 왓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how를 보여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3R2P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R2P, R이 3개고 P가 2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R은 read예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R은 리서치 활동입니다. 읽기보다 좀 더 확장된 지식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R은요. 이 모든 것들을 형식을 갖춘 내용으로 쓴 보고서 쓰기입니다. 첫 번째 P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들을요. 남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P는 이 내용들을 짧게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독서라고 하는 거는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 때보다 한마디로 독서를 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읽는 건 역시 비추죠.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분석적으로 사고를 해가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 독서라고 하는 거는 모든 활동과 연계되어야 되고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교과서 특에도 반드시 한 과목당 최소한 한 권의 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비단 책만 읽는 게 독서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사도 읽어도 독서고요. 논문처럼 어려운 내용을 읽어도 독서가 됩니다. 자, 하지만 단순히 읽는 것은 좋지 않죠.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제발 좀 발췌를 해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바로 보고서에 인용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같이 읽었던 친구들과 함께 공통된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후에 할 일이 없으면 지금 보여드리는 활동을 친구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멋들어진 연기 활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보시면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서치 활동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은 검색을 잘한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손에 들고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검색은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검색은 구글 아니면 네이버예요. 그 정도 검색 가지고는 좋은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책에 제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어떤 내용이 트렌드 있게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구글링이라던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참신하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 제가 친절하게 QR코드도 박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가서 꼭 찾아보길 바라고요. 이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뭐 중학교 때 찾아본 친구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탐구활동의 소재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커리어넷에서 1, 2, 3, 4, 5 있죠?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그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기관의 사이트를 가시면 정말로 무궁무진한 소중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책에 여러분들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가 흔히 작년 QR코드 넣어놨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QR코드를 여러분 휴대폰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 아주 새롭게 리뉴얼하고 업그레이드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제가 모아놨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요.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 쓰기로 가볼게요. 자, 보고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독서라든 뭐 잡지를 읽든 검색을 하든 어쨌든 최종 목표는 보고서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만으로 이루어진 탐구활동은 결코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연계활동 산출물과 함께 보고서를 써주셔야 돼요. 보고서를 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읽었던 독서 감상문, 논문을 검색했다면 논문 요약 활동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탐구 활동을 요약한 요약 초록까지 같이 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를 써줄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특하게 여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양식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하고인데 게시하고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탐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어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활동에 비해서 필수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표하기입니다. 보고서와 함께 쌍두마차라고 불리우지만 개인적으로는 보고서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벨이 낮은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발표해 보셨나요? 중학교 때 발표하는 거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중학생들도 생각보다 잘 만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언니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PPT를 만든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PT를 잘 만든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과연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발표는 발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발 PPT의 내용을 줄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PPT는요 줄글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로 풀어야지 PPT로 풀어내려 하지 마세요. PPT의 한 장의 구성은 사진과 도표,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한 문장 혹은 키워드로 이루어진 단어만 제시해도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의 말로 하셔야 돼요. 자, 발표 시간은 가급적 5분 이내로 줄이기 바랍니다. 5분을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게 되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의 집중도가 매우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시간이 5분이라고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보고서로 나중에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PT는 발표하기 전에 출력을 해서 담당 선생님께 미리 제출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이와 연관된 발표 PPT도 다시 한번 같이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R, 2P 여러분들 꼭 하셔가지고요. 좋은 탐구 활동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독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독서는 일단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1학년 때는 완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가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췌독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발췌독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학년 때만큼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완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기억에 남는 책이라면 2번,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마다 읽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책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을 고르는 게 좋고요. 어떤 책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추천 도서도 괜찮습니다. 자, 한 가지 우물만 파야 된다고 해서 전공 도서만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2, 3학년 때는 전공 도서 위주로 읽는 게 맞지만 1학년 때만큼은 다양한 독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면서 접하게 된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 중에 마음에 드는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이 들어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읽고 나서 내가 읽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겠죠. 보통 우리는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데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줄거리예요. 제가 요약이라고 쓰긴 했지만 한 2-3줄의 요약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약은 줄거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 긁어서 붙일 거잖아요. 그런 거 굳이 왜 합니까?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떠한 활동으로 연계할지를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될 독서 감상문의 구성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함께 읽으면 좋고요. 함께 읽으면 같이 탐구 활동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책은 되게 두껍죠. 기사도 아까 제가 읽은 것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독서와 기사의 책을 읽는 방식은 달라요. 그렇죠? 기사는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더라도 이 기사를 많이 읽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건 전문성은 있긴 하지만 이 시의성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독서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읽는 걸 기반으로 하지만 이 두꺼운 책을 보완해 주는 것은 기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과학 기술 자체가 트렌드가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최신 이 과학 잡지를요.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볼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잡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탐구 주제가 들어있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 오시면 이 보건실 옆에 과학실이 있거든요. 과학실 앞에는 항상 과학 잡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과학 잡지의 월은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과학 잡지를 읽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꽂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과학 잡지가 놓이자마자 바로 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과학 잡지는요, 사이언스지나 뉴튼 과학 동화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뉴튼과 과학 동화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은 보건실 옆으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사 스크랩도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증거를 남겨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 스크랩들은 남겨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모아놓으면 다른 과목이라든가 다른 활동에서 탐구 활동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양식 이렇고요. 이 양식도 제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기사 스크랩은 한두 장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최소한 20개의 스크랩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차피 기사 스크랩 활동은 컨트롤 C, 컨트롤 V 활동입니다. 중요한 거는 5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코멘트를 꼭 남겨주셔야지 이 코멘트에서 여러분들의 탐구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논문과 영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유료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덕원여고에서는 이 DBPR라고 하는 논문 사이트를 학교에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할 때 높은 수준의 탐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해당 논문을 찾아서 요약하거나 탐구 활동에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탐구 주제를 정할 때 이용하시면 돼요. 논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혹은 관심이 있어하는 키워드를 치시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논문 제목이 쭉 뜹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의 탐구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탐구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영상 보면은 굉장히 시각화가 잘 된 이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많거든요. 이를 캡처해서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넣으면 굉장히 멋진 보고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 영상은 뭐 K무크도 좋고 테드도 좋긴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서울대와 네이버 그리고 EBS가 같이 해서 만든 생각의 열쇠라고 하는 이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은 서울대 교수님들이 본인이 전공한 내용을 굉장히 알기 쉽게 짧은 영상으로 만든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서울대 교수님들이 정말로 알기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1학년들이 참조해 보시면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라고 궁금증이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확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PPT 만들 때 제발 줄글 걸어가지 않고 사진 도표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 활용하셔도 됩니다. 무료 사이트가 무료 템플릿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PPT를 활용한 발표자를 만들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표 연습은 제발 해주기 바랍니다. PPT는 밤새워 만드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잘 만든 PPT를 발표할 때 굉장히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원고를 그냥 읽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표는 그닥 좋지 않은 발표예요. 기왕이면은 PPT를 만든 시간만큼 이 PPT에 대한 발표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2번 정도는 이 PPT를 눌러가면서 연습을 해야지 실제로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할 때 조금 더 전달력 있게 여러분들의 힘들게 만들었던 내용을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대본이 적힌 부분을 A4 한 장에 뽑아오기보다는 뭐 인기가요 같은 거 있잖아요. MC들 들고 있는 큐시트처럼 만들어 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물론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선생님과 계획 단계부터 상의를 하는 게 좋고요. PPT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발표 전에 꼭 출력해서 선생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 활동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탐구 활동이 다 이 보고서 활동을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은 결코 차별화된 학생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빌드업을 만들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는 1번부터 6번까지 과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5번 보고서의 결론 및 고찰, 즉 여러분들의 주장과 제안과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쓰게 된 동기를 씁니다. 그 동기는 독서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든 특강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수업이나 혹은 수행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좀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이 두 번째 이론적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니까요. 이건 남들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리서치 활동을 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이 내용에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론적 배경이 들어갈 부분은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가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해야 되고요.
남이 써놓은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리하고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활동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요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부분에는 전문 용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글로 하기보다는 도표나 그림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에는 탐구 과정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자료 수집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분석하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요. 혹시 설문조사를 했다면 조사 인원이나 설문조사의 내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을 했다면 그 방식 역시 이 부분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이 연구를 하기 전에 A라는 것은 B가 될 거라는 예측 결과가 있는데 실제 결과 C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했던 B와 실제 결과 C가 왜 이렇게 달랐는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도표라던가 그래프, 표로 시작하면은 더 멋진 보고서가 나오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5번을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 과정을 통해서 가설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겠죠. 혹시 이 연구 활동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했다면 친구들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그 내용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지적 성장을 했는지, 혹은 다음에 어떤 내용의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할 건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보다 학생부의 주요 기재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면 반드시 다른 활동에 이 활동에 이어지는 혹은 이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친구들이 하겠다라고 쓰긴 했는데 그 다음 장에서 보면은 안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 포인트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 참고 문헌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술 포스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할 활동인데요. 보고서와 비슷하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 있게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포그래픽, 도표, 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요. 멋지게 만드는 보고서인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 해볼 수도 있고요. 2학년 때 이런 활동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1학년 때부터 하면 더 좋긴 하지만 1학년 때 놓친 친구들이라면 2학년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혼자 할 수 있는 시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까 그 QR코드에 넣은 곳에 넣어놨기 때문에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정말로 혼자 할 수 있는 실험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실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실험을 하고 나서 꼭 이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보고서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은 그렇게 대단한 실험은 아니거든요. 단지 여러분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실험을 했어요를 어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룩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관련된 보고서를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험 보고서 쭉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실험이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실험이고요. 어렵지 않은 실험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 여름방학 때 이 과학 캠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할 계획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공지가 나오면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 보고서가 나오죠. 이 실험 보고서 언니들이 쓴 실험 보고서입니다. 이런 실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됩니다. 요약 초록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일종의 자기 평가서인데 선생님이 나름대로 일정한 양식을 만들었거든요. 이 양식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양식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나 보고서 할 때 꼭 첨부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약 초록을 여러분들이 만든 발표 PPT라던가 보고서와 함께 파일로 꼭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3학년 가서 면접을 할 때 이 요약 초록의 위력이 정말로 크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면접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초록은 꼭 같이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요약 초록인데 제가 이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걸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언니가 썼던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자, 책 같은 거 제가 많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책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들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추천해 놓은 책을 읽어도 되고 그냥 서점 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책을 골라도 돼요. 책의 종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읽고 이 내용들이 탐구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1학년 동안 하게 될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지만 이 모든 활동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해봤자 힘만 듭니다. 그리고 다 하면 들어갈 학생부도 없어요. 학생부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표가 있잖아요. 보시고 내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개에서 4개 정도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활동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년에서 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을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면서 2개에서 4개 정도의 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자, 1학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3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3학년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고려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시간은 많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진학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테니까요. 선생님이 주는 자료, 선생님이 만드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생부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덕원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